그래서 계속 자 보겠습니다. 자, 적합성입니다. 세 번째. 자, 아무리 좋은 주제라 하더라도 필자의 능력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다룰 수 있는 역량이 되는 주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주제 영역을 좁히고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주제를 선정하게 되면 글이 우리 흔히 이제 글을 쓰는 사람들 말로는 붕 뜬다 그럽니다.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나 내지는 그 주제의 여러 요소에 대한 어떤 자세한 것들,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자기만의 어떤 관점들 이런 것들이 없고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반복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좁혀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자신이 다룰 수 있는 주제를 찾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한번 참고해 봅시다. 첫째, 자, 다루고자 하는 분야를 시간적, 공간적으로 나눠서 그 중에 자기에게 가장 흥미로운 영역이 뭔가를 찾아보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내가 제일 재밌는 것 혹은 내가 흥미로워하는 것을 정하면 자료를 찾던 뭐 이런저런 그 보충 과정을 거쳐서 글을 쓰는데 훨씬 더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선택한 영역 안에 있는 여러 사항들 중에 특정한 사항을 고르는 겁니다. 이것도 한정해주는 하나의 방법이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여러 영역을 찾아보고 그 다음에 나누고 해보다가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혹은 크게 중요도가 가장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핵심적인 것 중에 논의가 덜 된 요소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 그걸 가지고 주제로 삼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주제 설정 과정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주제를 정하세요 라고 해야 처음에 막막합니다. 그래서 단번에 절대로 주제를 못 잡아내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뭘 쓸까 쓸거리를 가지고 대강의 가주제를 일단은 잡아보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내가 왜 쓰려고 하지, 뭘 쓸지, 뭐 이런 세세하게 이제 정리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주제를 구체화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책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단계별로 5개 단계 되어 있는데 가주제를 일단 정합니다. 쓸거리. 그래서 구체적이진 않지만 뭐에 대해서 쓸지를 한번 이렇게 찾아보는 거죠. 뭐 가을이다. 그럼 가을에 대해서 써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가을에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돼야 되겠죠. 자, 주제의 내용. 자신이 정한 가주제의 내용이 무엇을 말하기 위한 것인지 파악해서 세 가지 이상을 한번 쭉 주제 뭐 이런저런 가을의 쓸쓸함, 풍요로움, 뭐 아름다움 이런 것들 한번 적어보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주제를 한정합니다. 주제를 정리한 내용들 중에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관점을 선정하는 단계죠. 그래서 핵심적인 주장이 뭔지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실제 주제, 한정된 주제를 바탕으로 앞으로 쓰고자 하는 글의 내용에 적합하도록 적절한 어휘를 사용해서 작성하고요. 이때 이제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간결한 문장을 일단 나타내 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주제문을 작성합니다. 정해진 주제 내용을 보다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문장 형태로 풀었습니다. 그래서 쓰고자 하는 글의 목적이 선명히 드러나야 되겠죠. 자, 주제 설정 방법입니다. 우리 교재 54쪽입니다. 자, 좋은 주제를 설정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것 세 가지, 뭐 이거보다 더 많겠지만 우리 책에는 세 가지 정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생활 속에서 오랜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 왔거나 혹은 잘 알고 있는 일들을 다루면 편하겠죠. 이거는. 그 다음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면 좋아요. 근데 누구나 공감하는 걸 찾긴 어려우니까 그래도 여러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선택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글을 쓰는 목적에 맞는 주제를 선정해야 됩니다. 어떤 글을 써야 되는 이유, 그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면 그 내가 쓰려고 하는 것이 그 상황에 혹은 그 목적에 맞는지 따져보고 주제를 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설정하기 전에 먼저 요런 고민들을 해보고 난 다음에 설정합니다. 1단계는, 자, 막연한 주제를 일단은 막연할 수밖에 없죠, 처음에는. 무엇에 대해 쓸까? 그죠?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2단계는 이제 주제를 좀 정리합니다. 막연하게 정해진 주제와 관련되는 일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나열해서 정리를 해보죠. 자, 그러고 난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범위를 한정시킵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쓸만하고 쓸 수 있는 분야로 이제 주제를 한정시키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주제를 결정하는 거죠. 자신의 견해가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주제를 정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주제 정하기의 실제가 우리 교재 55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표를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가주제 정하기입니다. 그래서 쓸거리를 마련해 보는 거죠. 자, 뭐에 대해서 그걸 쓰지? 라고 했을 때, 영화에 대해서 한번 써볼까? 이렇게 된 거죠. 자, 두 번째는 주제의 내용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와 관련해서 쭉, 뭘까? 한번 떠오르는 생각들을, 일단은 무작위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는 한 6개 정도 되어 있죠. 한국 영화와 외국 영화, 한국 영화의 국제영화제 수상 실적, 그다음에 한국 영화의 국제 무대에서의 위치, 한국 영화의 세계화, 예술과 보편성의 문제, 한국적인 것의 가능성, 이렇게 해도 잘 안 되면, 자, 종전에 히트를 쳤던 기생충 가지고 한번 써볼까?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이렇게 해도 이런 이야기거리들이 실제로는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주제를 한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가운데 한국 영화의 세계화라고 하는 걸 쓰면 그렇게 기생충하고 좀 더 잘 맞겠다. 이게 가능해지죠. 자, 그 다음 실제 주제 정하기 해서 가주제에서 이제 참주제로 넘어오는 겁니다. 가장 한국적인 영화가 세계 무대에서도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일단은 적고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요걸 주제문으로는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지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적는 게 이겁니다. 자, 국제 무대에서 한국 영화의 나아간 길은 가장 한국적인 정서를 찾는 것이며 보편적 이름으로 행해지는 무비판적인 서구와는 지향되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주제문을 작성해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는지 주제문만 봐도 이제는 다 나오는 거죠. 자, 그러고 난 뒤에 글을 쓸 때는 이 주제문을 이제 구체화 시켜주는 그 작업이 글쓰기 작업인 거죠. 자, 그래서 교재 55쪽 밑에 한번 보십시오. 자, 위에서 언급한 영화라는 가주제는 아직 글의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필자는 한국 영화의 역사에 대해 쓸 수도 있고, 스크린 쿼트제 전속 문제라든가 최근 개봉된 영화의 성격 등 영화와 관련된 모든 분야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잠재적인 상태입니다. 안 선택했어요. 따라서 주제의 내용을 정하려면 글의 방향을 설정해야 됩니다. 한정된 주제 역시 참 주제가 되기 위해서는 글의 목적이 나타나야 되겠죠. 즉 한정된 주제에는 글의 방향이 나타나 있지만 무엇을 말하기 위함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제문은 참 주제의 내용이 함축적으로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쓰게 될 글 전체를 요약한 내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문장으로 구체화시켜서 표현해 주는 것이 이 주제문이 되는 겁니다. 자, 요거 하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지금 이제 우리 교재에서 일단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 이제 요 단계를 이야기하는 살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자, 요거는 여러분이
어, 이런 방법도 있구나라고 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왜냐하면 여러 방법들 가운데 내가 제일 편한 방법을 선택해서 주제문을 잡으면 되거든요. 자, 근데 크게 뭐 대동소이합니다. 자, 주제 구체화하기는 자 구체적일수록 전달 내용이 명확해진다. 요 이야기는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가주제에서 참주제로 넘어가고 주제문을 작성하는 것도 방금 본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문제의 발견으로서의 주제 설정, 이 또 마찬가지죠. 앞에서 봤던 문제화하기, 그죠? 그래서 문제의식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런 주제 설정은 내용 설정으로서 제재 수집 이전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재 수집이 있은 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 각각은 나름의 장단점이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결정을 하면 돼요. 그래서 주제문 작성 시 유의사항을 한번 보면요. 자, 주제문은 주어와 서술어를 갖춘 완결된 문장이어야 됩니다. 요거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한테 주제문을 작성해 보세요라고 이야기하면 희한하게 의문형으로 다 작성합니다. 무엇이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거기에는 이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말입니까? 물음형으로 의문형으로 문장을 쓰고 구사하고 나면 거기에 답해 줄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없죠.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또 내가 거기에 대해서 한두 마디 언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문형 안 되고 뭐 그렇다고 또 뭐 감탄형이나 뭐 감탄사를 쓴다든지 이런 거 해도 안 됩니다. 부정문도 안 돼요. 부정문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되면 독자가 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면 돼? 이렇게 또 묻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또 거기에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그 글 쓰는 사람이. 그랬을 때 그 대답, 왜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질문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 대답이 바로 주제문이 되어야 됩니다. 또 그다음에 내용상에 뭐뭐일 수도 있고 뭐뭐일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은 절대 쓰면 안 됩니다. 혹은 요거는 뭐냐면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다. 이 말은 가령 논쟁적인 글에 들어가면 그죠? 양비론이거든요. 이거는 자기의 주장을 안 내는 겁니다. 그죠? 혹은 양시론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문제가 생겼어. 갈등이 드러나고 그 모순 속에서 상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사안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거일 수도 있고 저거일 수도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요거도 먹을 일이죠. 그래서 그 어떤 의견도 내지 않는 모호한 태도이니까 절대 안 되고요. 뭐뭐인 것 같다도 추측인 경우에는 주장하기가 어렵죠. 그냥 추측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당신이 쓴 글, 당신이 쓰고자 하는 글에 대해서 어떤 확신도 없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 내가 하려고 하는 말에 대해서 신뢰도가 뚝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건 안 됩니다. 또 동시에 잘 쓰는 게 여러분 이런 겁니다. 비유적으로 쓰는 문장입니다. 비유적으로 쓰면 뭐냐면 A는 B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 B의 속성 때문에 A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잘 몰라요. 굉장히 모호한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주제문이 이렇게 될 경우에는 뭐냐면 전혀 다른 식으로 내 글을 이해할 소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심각한 통신장애를 불러일으킵니다.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문장은 다 빼고 굉장히 드라이한 구체적인 서술을 주제문에서는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고 있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 생성으로서의 제재 수집입니다. 이제 아까도 봤지만 뭘 쓸까 했을 때 제재를 가주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참주제와 주제문이 확정되면 그 주제를 생생하게 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료인 제재를 수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쭉 정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재 수집할 때 우리 교재는 없었는데 자 제재 수집 시에 고려할 겁니다. 자 다양한 걸 한번 가져와 봐라. 그죠? 제재니까 풍부하고 다양해라. 그 다음에 출처나
근거가 좀 명확한 것이 좋겠다. 그죠? 그 다음에 필자나 독자의 관심거리여야 된다. 그 다음에 주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재여야 된다. 자, 이런 것들입니다. 주제가 정해지고 나면 이제 제재를 가지고 올 때 이런 것들을 쭉 고민을 해서 같이 집어넣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할 거. 그래서 이런 주제어를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주제문을 뭘 쓸지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 그 주제를 만드는 방법. 자유연상입니다. 이걸 브레인스토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말 그대로 이제 뇌에 폭풍이 몰아쳐서 기존에 있던 잘 정리되어 있던 사고방식들, 가치관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이제 그걸 좀 풀어서 자기 검열을 풀고 여러 가지 자유로운 형태의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가령 이제 그래서 방법은 뭐 이런 겁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주고, 자, 마스크를 보여주면서, 자, 여기에서 떠오르는 거 마음대로 적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혼자서 작업을 해도 되고, 친구들하고 같이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막, 아무거나 막 떠오르는 거 뭐 마구 적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진을 하거나 뭐 음악을 들어도 되고요. 여러 방법이 있어요. 뭐 주제를 통한 자유연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축제라고 하는 주제를 주고 난 뒤에 자, 여기에 대해서 자유연상 브레인스토밍을 한번 해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뭐 아무거나 막 이렇게 나오는 대로 적어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때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 규칙이 있습니다. 비판하면 안 됩니다. 야, 너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해. 이렇게 비판하면 안 돼요. 왜? 여기에는 좀 더 창의적이고 기발한 생각을 모으는 게 일단은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분방해라. 그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고 자유분방한 분위기를 조성해서 파격적인 아이디어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보다 양,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 다음에 아이디어에 편성하는 것. 다른 사람이 이야기했는 걸 받아서 바로 또 연상되는 걸 막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 글을 쓸 때도 친구한테 도움을 받아도 되고요. 아니면은 집단적인 글쓰기, 조별 활동할 때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해보면 이런 형태의 글쓰기가 됩니다. 그죠? 자, 대학 축제라고 하는 걸 가지고 브레인스토밍 해보니까 이만큼 많아야 됩니다. 이만큼 많아야 됩니다. 한 10개쯤 해놔놓고 브레인스토밍 끝났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한 3, 40개 되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생각을 마구마구, 그러니까, 모으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이걸 분류를 쭉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분류를 쭉 하고 난 뒤에 이과 관련되어 있는 각각의 분류된 것들에 대해서 항목을 쭉 나열해서 집어넣는 거죠. 하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가 정리가 되더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들어가지 않고 삐져나와서 버려야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당연한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브레인스토밍 한 걸 분류하고 난 뒤 이걸 이렇게 지도처럼 그립니다. 이걸 보고 마인드 매핑입니다. 이라고 합니다. 생각 지도 그리기. 그래서 주제어를 중간에 여기 놔두고요. 자, 이런 방식은 주제어가 주어졌을 때 일단 하기 좀 편하고 주어지지 않더라도 뭐 여러분이 한 주제를 떠올려서 이렇게 해봐도 충분히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지를 쳐보는 거죠. 축제의 문제와 원인 해가지고 여기에 해당되는 것, 기획력 부족, 참여 부족, 그 다음에 천프릴적인 행사, 차별성이 없고 기존 프로그램을 답습하더라.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러면 요게 한 단락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게 한 단락이 될 수 있고 아니면은 한 단락 안에서 이 두 개의 다른 내용을 병렬해서 써줄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 다음 축제의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꿈과 낭만이 있고 대동풀이 모든 성원들이 학교 내외 성원들이 다 같이 하는 장소다 이런 거 되겠죠. 그 다음 축제 행사 비싼 돈을 들인 연예인들과 초청 가수의 공연 주막촌 운영
불꽃놀이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번에 축제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네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가 원인을 찾았으면 개선 방향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뭐 학과별 기획을 한다, 학생 참여를 한다. 자,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그 개별을 만들어야 됩니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울 겁니다. 자, 그래서 주제를 가지고 대학 축제의 문제와 개선 방안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주제문을 만듭니다. 대학 축제는 학과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의 참여를 높여야 한다라고 하는 주제문. 아까 주제문 이야기할 때 있었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평서형에 완결된 하나의 문장으로 이렇게 이제 주제문을 만들고요. 자, 서론 대학 축제의 의미가 퇴색하면서 축제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문제 제기죠. 그죠? 이게 요것도 서론에서도 간단하게 문제 제기가 되어 있습니다. 서론하고 문제 제기는 사실 합해져도 됩니다. 그래서 천편일률적인 행사로 대학 축제의 차별성이 없다. 요거는 문제입니다. 문제. 현황에 더 가깝습니다. 현황 내지는 현상. 그 다음에 원인을 분석해야 되겠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원인을 분석해 줍니다. 다양한 행사 기획력이 없더라. 그렇죠? 그래서 해결 방안, 학과별 특성을 살린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자, 여기 볼 때 뭘 해야 되냐? 문제가 있는데 원인을 분석하면 해결 방안이 이 원인에 매칭이 돼야 됩니다. 자, 다양한 행사 기획력이 부족하다. 다른 말로 천편일률적이더라.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 이걸 해결하려면 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해야 된다. 근데 어떻게? 학과별 특성을 살려서 개발하더라. 이렇게 되면 해결 방안이 되겠죠. 만약에 원인이 두 가지면 해결 방안도 두 가지. 원인이 세 가지면 해결 방안도 세 가지. 이렇게 두 개가 매칭이 돼야 됩니다. 이게 문제 해결식 글쓰기의 그 개요입니다. 자, 결론. 대학 축제는 대학생의 자유로운 소통 공간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개요가 짜지고 나면 이걸 가지고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가능할까 싶은데 여기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봅시다. 오늘날 대학 축제는 기존의 다른 축제와 별다른 차이점을 발견하기 어렵다. 대학생들의 꿈과 낭만은 사라지고 상업적 소비 문화로 축제가 변질됐다. 대학 문화의 주체로서 최소한의 고민과 성찰은 사라지고 오락과 술, 연예인 초청 공연이 필수가 되어버린 먹고 즐기는 축제로 전락한 것이다. 여기 대학 축제에 대한 문제 제기죠. 자, 이런 식의 흥청망청 대학 축제는 문제가 많다. 자, 그래서 자, 현재 대학 축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대학생들이 자신의 재능을 뽐내야 할 축제는 획일화된 행사로 차별성이 부족하다. 대학 문화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축제마저도 소통의 장이 아닌 천편일률적 행사로 전락한 것이다. 대학 축제가 대동풀이의 의미를 상실한 채 비싼 돈을 들여 연예인과 가수를 초청해 공연을 하고 주막촌을 운영, 술과 음식 판매를 하며 불꽃놀이를 하는 등 기존의 획일화된 프로그램을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 축제 문제는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력 부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참신한 축제 기획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의 프로그램을 해마다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자, 이러한 대학 축제의 기획력 부재는 대학생들의 참여를 저해하기도 한다. 대학 축제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여기 해결 방안이었죠. 대학 축제의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학과의 특성을 살린 참여형 프로그램 기획이 필요하다. 나아가 대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회적 소통을 시도해야 한다. 다음 결론입니다. 대학 축제는 대학생들의 자유로운 소통 공간이 되어야 한다. 학과의 특성을 살린 참신한 기획이 뒷받침된다면 학생들의 참여도 높아질 것이다. 대학생들의 고민과 성찰을 반영한 축제야말로 진정한 대동풀이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정도로 해서 한 편의 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들을 쭉 그침으로써
하나의 글을 만들어내는 것,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책을 일단은 참조를 해서 하되 이제 뒤에 것도 주제를 정할 때 방법이 없으면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 지금은 이제 그 뒤에 글 쓰고 하는 부분은 또 다음 주차에 일단 나오니까요. 이번 주차에는 주제 설정하는 방법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좀 보면 되겠죠. 그죠? 여기까지 와서 이제 내용들도 생산해내고 하여튼 되니까. 네, 요거는,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요 주제 구체화하고 일단 여기까지는 우리는 이번 시간에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뒷부분들을 나갈 텐데요. 미리 좀 봤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좋습니다. 자, 과제는 제가 과제 다시 내놓을 텐데, 교재 보면 57쪽에, 두 개가 있습니다. 1번, 2번 두 개 있는데, 요거 둘 중에 하나만 하십시오. 마찬가지로, 첨부 파일 하지 말고, 그대로 그냥 올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2차 시과제는 그 뒤에 59페이지에 있는 거, 요거 보고 자기의 생각을 자유롭게 적으면 되는데, 자, 이제 전제가 있습니다. 좀 정확한 문장을 쓰려고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가능하면 좀 짧은 문장을 쓰십시오. 너무 이렇게 긴 문장을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뭐 문장을 분량은 많이 안 써도 되는데 정확한 문장을 구사하도록 노력해서 과제를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6주차 수업은 일단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자, 수업 듣느라고 다들 수고했습니다.